국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6조 5천억 원, 피해 주택만 7만 4천여 동, 그리고 1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국내 재난의 빈도와 양상이 달라지면서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재해보호법에 따라 이재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합니다. 임시주거시설을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공공 및 민간시설을 활용한 임시주거시설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마을회관과 같은 지역의 공공건축물들을 미리 지정해 두었다가 재난 시에 개방하여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재난 발생 초기에 가장 빠르게 제공되는 임시주거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임시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최대 12개월, 연장 시에는 약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형태이다 보니 기존 터전의 복구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시주거 모델입니다. 그 밖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임대주택 주거 지원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통상 기존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 등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또는 전세임대 형태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건축공간연구원이 주목한 것은 바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입니다. 최근 갑작스런 대규모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 지역의 복구 기간이 길어지면서 단순한 대피 수준을 넘어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 주거 지원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에서는 개별 조립주택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재난 여건에 대비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은 최근 재난 현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약 7년 동안 11건의 재난으로 약 3,400여 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지원되었고 올해 발생한 재해로 지연된 것만 2,600동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경북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무려 4,100여 채의 주택이 소실되고 2천여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안동시는 이재민 보호를 위해 950여 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며 대응했습니다.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별 주택 형태로 설치되어 왔습니다. 설치 부지는 대부분 기존 주택이 있던 피해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데요. 오랜 세월 살아온 생활권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재민의 상황과 상하수도와 같은 기존 인프라를 조립주택 설치 시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난 지역의 특성상 이러한 부지들은 산사태나 2차 피해 위험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성이나 관리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해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앞서 우려한 개별형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을 일대가 통째로 불에 타서 기존 부지를 활용하기가 어려웠고 그 결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개별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지형으로 조성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거죠. 단지형 임시주거는 설치 방식뿐 아니라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과정에서도 개별형과 다른 이점을 제공합니다. 단지형에서는 이재민들이 기존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고 생활 지원 서비스나 공용 창고, 각종 편의시설들 필요한 지원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의 경우에는 보건소와 연계한 방문 진료, 지속적인 생필품 제공 등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단지형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이재민 중에서 상당수가 고령층이고 농산촌 주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단지형은 여러 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장소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조립주택을 한 곳에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대규모 재난 흐름에 맞춰 개별형뿐만 아니라 단지형 임시주거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올해 정부의 단지형 조성 가이드 제공으로 이어졌고, 기존의 복지 재난부서만 담당하던 사업에 건축부서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부지의 위험 요인과 취약 요소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시주거시설의 안전성과 주거로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후 단지형 임시주거 조성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합한 부지를 찾고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단지형 조성에 관한 명확한 법령이나 지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 차원에서 부지 확보 기준, 조성 절차, 운영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실제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산불 피해 대한 대응으로 건축과에서 임시조립주택의 설치 업무를 맡았습니다. 건축부에서 같이 진행하여 이재민들에게 제공하는 조립주택이 이재민의 단순 구호시설이 아니라 재난 이후에 주민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처음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같이 재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부딪힌 현안도 많았었습니다. 단지형 조성을 위해 부지를 정비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추후에는 지원 마련 방식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정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재민들은 한정된 기간 내 앞으로 살아갈 집을 복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간과 신축 비용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조립주택을 매입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지 보관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동시에서는 이러한 복구 문제, 활용 방안 문제, 부지 유지에 관한 문제 등 현안들을 정부와 의미 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더 잘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단지형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단지 생활에서의 안전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의성, 중장기 거주를 고려한 유연한 공간 구성, 그리고 단지 내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회성을 염두에 두고 단지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단지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배치 방식과 단지 통행로나 주차 같은 기본 생활 인프라를 함께 검토하며 계획해야 합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러한 변화를 조사,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며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이재민에 대한 주거 지원이 단순히 일시적인 대피나 거점 제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 사회적 회복의 장소를 구현하는 모델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